긴급히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및 집행 절차도 그 처리에 긴급성이 요구된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거래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선 관리라든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뭐 채권 관리라든 이제 그 관리를 할 때 보면 거래선이 위험해지는 경우 있죠. 저 거래선이 만약에 부도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나타올 거고, 그런 피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이제 채권이 그저 부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죠. 그걸 일명 보면 채권 보존 조치라 그러는데, 그 채권 보존 조치는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제 가압류를 한다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보면 내가 지금 물건을 매출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 가만 보니까 상대방이, 그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강제 집행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보면 집행권항, 즉 판결문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판결문을 첨부되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부동산 경매도 할 수가 있고요. 유체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붙인다고 그러죠. 채권 압류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면 이제 집행권은 판결문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인지했는데, 느꼈는데, 그죠? 그냥 놔두게 되면 상대방은 주로 보면 세 가지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요. 크게 보면 부동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부동산, 그 다음에 유체동산, 물건이죠. 물건들. 그 다음에 보면 채권이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나한테 줄 채무자는 본인도 받을 돈이 있겠죠. 이게 보면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요. 또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딴 데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재판이라는 게 보면 지급 명령이 가장 빠른, 저희들이 보면 집행권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그걸 또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한테 송달해서 받은 날로부터 2주가 또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주? 그죠? 한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상대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자인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다 보니까 그 재산을 갖다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유체동산을 딴 데, 그죠? 팔아버린다든지, 또 채권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딴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다 받아다가 쓴다든지, 그럼 나중에 재판에서 끝나는데 보니까 남는 건 뭐죠? 판결문에 남죠. 그죠? 여러분이 재판 지겠습니까? 이기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판 이겼다고 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 사무실 확인해 보면 판결문이 있는데 돈 못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없으니까 못 받는 경우죠. 그러면 다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긴급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건 집행권은 없다 보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서,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서류들, 계약서, 차용증, 세금 계산서, 상대방의 각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이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죠. 그럼 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제 본인 건데,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이러한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이걸 갖다 현상을, 그죠? 변경시켜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의 재판이 이겼어도 손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긴급하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결정문을 내려주는 경우죠. 가압류 결정을 한다는데, 이게 보면 긴급성, 보존조치 이제 긴급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보면 누가 읽을지 모르죠. 그죠?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본안 소송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채무자하고 재판하셔서 서로 이제 보면, 가부가 나와야 되는 경우죠. 누가 맞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거보다는 지금 그거보다는 급하니까 하는 경우죠. 특히, 우리 가처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제공했는데, 여러분이 돈도 못 받았어, 대금도.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보면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그거는 요건에 맞춰서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말고도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죠. 가압류는. 근데 가처분은 뭔가 하니 여러분 권리죠.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 보면, 여러분 계약서 잘 보면 보통 그런 걸 쓰죠. 소유권 유보 조항이라고 그래갖고, 물건을 상대방한테 이전하지만 계속적인 소유권을 여러분 소유로 하며, 상대방은 대금을 다 갖기까지는 일체 분해, 양도,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을 여러 번 갖고 있다. 점유권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돈도 못 받고 그 상대방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 가지고 있다가 딴 데 물건을 양도한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거기다 뭡니까? 법적 집행, 가압류해서 판결문 받아서 아니면 판결문 인사에 바로 뭡니까? 유태산에 경매 들어오면 그 물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돈도 못 받고 물건도 없어지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가처분을 한다든지 신청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면 좀 신청할 때 우리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신청을 할 때 보면 어떤 근거 자료가 되는 경우죠. 이것도 뭐예요? 우리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가 플러스 압력, 가 플러스 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임시적지이죠. 상당히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채권 보존 조치, 보존 조치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뭔가 하니 지금 뭡니까? 당장 급한데 또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잖아요. 판결문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임시적으로 뭡니까? 임시적으로 보면 급하니까 긴급성을 요구하니까 그런 걸 어필하는 거죠. 어디다가?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담당 재판부에 어필해서 재판부에서 뭡니까? 확인한 다음에 이 현상이 훼손돼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죠? 판결문을 받고 왔어도 뭡니까? 좀 대상이 없어지면 안 돼.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면 우리 보면 긴급성이라고